안녕하세요. 진리어 인생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제 인생 가장 은밀한 고백을 하려고 해요. 지금 들려드린 순간은 지난밤 제 실제 상황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얌전하게 살던 제가 도대체 어쩌다 짐승처럼 울부짖게 되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덮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이 제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어 은밀한 부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짜릿한 쾌감으로 변해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묵직한 것이 그곳을 깊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제 입에서는 터질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너무 좋아. 더 세게. 남편은 그 소리에 더 흥분한 듯 제 허리를 거칠게 잡아채고 뒤에서 더욱 격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짝짝 소리가 옆방의 소리와 경쟁하듯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기분. 그것은 갱년기의 열감이 아니라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원초적인 뜨거움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참았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희입니다. 올해 62세, 서울 근교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강준석 씨는 3년 전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평생 원칙대로 시계처럼 살아온 고지식한 양반이죠. 퇴직하고 나니 더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에 들어앉아 밥 줘라, 국이 짜다, 청소기가 시끄럽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밥 차려주는 식모이자 움직이는 가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어땠냐고요? 각방 쓴 지 5년이 넘었고 손 한번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울증이 와도 남편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갱년기 타령 좀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거울을 보면 푸석푸석한 할머니 한 명이 있는데 제 안에 여자는 아직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간 곳이 구청 문화센터의 부부 댄스 교실이었습니다. 몸이라도 부딪히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뻣뻣한 장작 같았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는 손길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스텝이 꼬일 때마다 짜증만 냈죠.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예순 보였지만 희끗한 머리를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기고 몸에 딱 붙는 댄스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화려한 화장에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최 사장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물 흐르듯 스테이지를 누비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끈적했습니다. 남편과 춤추다 발을 밟혀 인상을 찌푸리던 저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부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렐 수가 있지? 부러움 그리고 비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남편은 덥다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은은한 우디향. 남편의 퀴퀴한 땀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럽고 묵직한 남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모님, 아까 보니까 턴 동작이 조금 힘들어 보이시던데. 최 사장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진 주름조차 중후하고 섹시해 보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제가 뭉툭해서요. 남편도 잘 못하고. 아닙니다. 사모님 라인이 아주 고우신데 자세가 조금 굳어서 그래요.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모님, 여기에 힘을 좀 빼세요.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이 제 척추 라인을 타고 내려와 허리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남자의 체온. 심장이 쿵쿵쿵하고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를 믿고 몸을 맡겨보세요. 그가 제 오른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그에게로 훅 끌려갔습니다.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던 그 무심한 동태의 눈깔이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는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세요. 명희 씨는 충분히 아름답게 출 수 있어요. 리드를 못해서 그런 거지. 명희 씨, 누구 엄마 여보, 당신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남자. 그리고 제 남편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저를 치켜 세워주는 그 말에 저는 그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워야 하는데 뼛속까지 유교 사상으로 무장했던 제가 그 손길을 뿌리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자기야. 여기서 뭐해? 그때 최 사장의 아내인고 마담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최 사장이 밀착해 있는 걸 보고도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남편 준석 씨 쪽을 쳐다보더군요. 우리 그의 가르치는 병 도졌네. 그럼 나도 강 선생님 좀 봐드려야겠다. 접은 몸이 너무 굳으셨어. 그녀가 밖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던 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가슴을 밀착시키더군요. 강 선생님, 골반을 이렇게 돌리셔야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댄스 교실의 공기는 분명 남편과 저, 최 사장과 고 마담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최 사장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희 씨, 다음 주엔 좀 더 과감한 옷 입고 오세요. 그 몸매 가리기엔 아까우니까. 그날 수업이 끝나고 최 사장 부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동네 삼겹살집이 아니라 강남의 한 프라이빗 위스키 바였습니다. 평생 소주나 막걸리만 알던 제 남편 강준석 씨는 입구에서부터 주눅든 눈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묵직하게 깔리는 재즈 선율, 그리고 가죽 소파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였으니까요. 아니, 뭐 이런 비싼 데를? 우린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하면 되는데. 남편이 촌스럽게 쭈뼛거렸지만 최 사장의 아내인고 마담은 남편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웃었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춤춘 다음엔 분위기 좀 잡아줘야죠. 오늘 저희가 모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이 남편의 낡은 재킷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싫지 않은 듯 헛기침을 하며 모시기는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최 사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이 파묻히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더군요. 집안일, 자식 걱정, 남편의 잔소리, 그런 구질구질한 현실이
저 문 밖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읽기 힘든 양주와 과일 안주가 차려졌습니다. 우리의 인연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굳어있던 긴장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최 사장은 박학다식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제 남편이 꼰대 같은 소리를 해도 역시 강 선생님은 해안이 깊으십니다라며 길을 살려주었죠. 남편은 신이 나서 평소엔 하지도 않던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고 마담은 그 옆에서 어머 정말이요? 대단하시다라며 물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 위로 풍만한 곡선이 출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엔 양반인 척 점잖은 척 하더니 남자란 다 똑같은 짐승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질투가 나거나 화가 나야 정상인데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아니, 저 역시 제 옆에 앉은 최 사장의 존재를 온 신경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틈틈이 제 잔을 채워주며 제 무릎에 냅킨을 덮어주거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눈짓으로 알려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접받는다는 느낌, 결혼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호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던 재즈 음악이 끈적한 블루스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사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님, 아까 수업 때 보니까 리드가 조금 뻣뻣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다 부부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익숙하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춤은 텐션이 생명인데. 최 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딱 한 곡만 파트너 바꿔서 쳐볼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여기서요? 그리고 남의 부인을 어떻게 해?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곧 마담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에이, 강 선생님, 춤은 스포츠예요. 다른 사람하고 맞춰봐야 실력이 늘죠. 저랑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힘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거절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손에 이끌려 비틀비틀 스테이지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최 사장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저한테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 정중하고도 도발적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스테이지는 어두웠고 음악은 느리고 관능적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까 수업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가깝고 더 단단하게 그의 탄탄한 가슴팍에 제 가슴이 닿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짙은 우디향이 제 코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힘 빼세요. 저한테 기대도 됩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낮은 울림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 온몸을 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남편과 춤출 때는 발을 밟을까봐 바닥만 보고 전전긍긍했는데 이 남자의 품에서는 제가 마치 깃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물 흐르듯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 리드구나. 남자가 여자를 온전히 장악하고 이끌어주는 느낌. 그 안정감과 쾌락은 무서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줄기를 쓸어내리며 허리를 꽉 잡을 때
저는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나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도덕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음악이 끝나지 않기를, 이 남자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살짝 눈을 뜨고 옆을 봤습니다. 제 남편은 고 마담의 품에 안겨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 마담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몸을 밀착시키자 남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춤을 파고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뻣뻣하던 양반이 낯선 여자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범이 된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부부라는 껍데기를 잠시 벗어두고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수컷과 암컷이 된 겁니다. 음악이 끝났지만 최 사장은 바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한 채 잠시 멈춰 있었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명희 씨, 정말 소질 있으시네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짧은 찰나 키스할 것 같은 분위기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천천히 팔을 풀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은 모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춤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의 몸에 남은 체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고 마담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와, 강 선생님 힘이 장사시네. 제가 리드 당할 뻔했어요. 고 마담의 농담에 남편이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넘어갔구나. 그리고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 허리에 남은 최 사장의 손자국이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하고도 짜릿한 예감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등 돌리고 누워 각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밥을 먹고 TV를 봤지만 남편도 저도 핸드폰만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죠.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고 마담이랑 연락하고 있구나.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저 역시 최 사장님이 보내는 좋은 아침입니다. 명희 씨, 오늘따라 날씨가 명희 씨처럼 화창하네요 라는 문자에 가슴이 뛰고 있었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최 사장님에게서 초대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평 별장으로 1박 2일 워크숍 어때요? 공기 좋은 데서 집중적으로 춤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1박 2일.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남편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아, 좋죠. 춤은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니까. 여보, 당신도 갈 거지? 바람도 쐴 겸. 그 뻣뻣하던 양반이 춤이라는 핑계로 들떠있는 꼴이라니. 저도 모시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고 싶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최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도착한 가평 별장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숲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오직 우리 네 사람만을 위한 은밀한 성 같았죠. 통나무로 지어진 별장은 운치 있었지만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소리가 너무 잘 들리네. 나무 바닥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2층 방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낮에는 정말 춤만 연습했습니다. 거실 가구들을 밀어놓고 음악을 틀었죠. 자, 이번엔 파트너 바꿔서 복습해 볼까요? 최 사장님의 제안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고 마담의 허리를 낚아챘고 저 역시 최 사장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밝은 대낮숲이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기분은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턴을 시킬 때마다 제 치맛자락이 날렸고 그의 손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었죠. 땀이 나기 시작하자 셔츠 냄새와 남자 냄새가 섞여 묘한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야외 바비큐였습니다. 숯불에 고기가 익어가고 와인병이 비워졌습니다. 숲속의 밤은 빨리 찾아왔고 술 기운이 오르자 네 사람의 눈빛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식탁 아래로 제 무릎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최 사장님의 다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접촉이었을까요? 저는 다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밀한 압박감이 주는 짜릿함을 즐겼던 겁니다. 밤 11시. 내일 아침 일찍 산책하려면 이제 자야죠. 고 마담이 눈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방 배정은 2층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강 선생님 부부는 오른쪽 방 쓰세요. 저희는 왼쪽 방 쓸게요.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등 돌렸습니다. 피곤하네. 불 끄고 자자. 저도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웠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숲속이라 그런지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습니다. 기익기익.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무 침대가 흔들리는 규칙적인 소리. 벽이 얇은 탓인지 마치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자기야. 고 마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닌 콧소리가 잔뜩 섞인 교태로운 신음. 좋아. 최 사장님의 낮은 저음도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자는 척하고 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방의 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가빠지는 호흡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지금 저 소리를 내는 게 최 사장님이라면, 그 밑에 있는 여자가 고 마담이 아니라 나라면, 낮에 제 허리를 감싸던 그 단단한 손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뜨거운 눈빛, 그가 지금 나를 안고 있다고 상상하자 아랫배가 젖어왔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60년 평생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획 몸을 돌려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 내일 가라 했을 사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요. 저도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안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상상 속의 고 마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라 상상 속의 최 사장이라는 것을요. 아, 여보. 남편이 신음을 흘렸지만 그 여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방의 삐걱거리는 리듬에 맞춰 우리 침대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의 신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마치 한 방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섞은 4인용 집단 행위나 다름없었죠. 남편의 손바닥이 제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어 은밀한 부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짜릿한 쾌감으로 변해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묵직한 것이 그곳을 깊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제 입에서는 터질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너무 좋아. 더 세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옆방의 고 마담이 빙의된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소리에 더 흥분한 듯 제 허리를 거칠게 잡아채고 뒤에서 더욱 격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짝짝 소리가 옆방의 소리와 경쟁하듯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기분. 그것은 갱년기의 열감이 아니라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원초적인 뜨거움이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 밖으로 다른 남자의 이름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요. 남편 역시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에 쾌락은 지독하게 허무하면서도 눈물나게 강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옆방도 조용해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는데 죄책감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미 마음의 문은 열려버렸습니다. 육체의 문이 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걸 저도 남편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별장에서 돌아온 후 많이 울고 많이 싸우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듭니다. 그 별장 사건은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